지난주 김 씨는 30년을 살던 서울 집을 떠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출도 한도가 찼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절반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하지만 석 달 후 김 씨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자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모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을 떠나는 전세 세입자들의 대이동, 그리고 경기도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도는 사람들. 과장된 표현 같지만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경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전세금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1억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보다 2억 5천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남은 서울과 가까웠습니다.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도 좋았습니다. 공원이 많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금 부담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는 강서구에 살았습니다. 전세금이 8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 씨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알아봤지만 어디나 비쌌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김포를 알아봤습니다. 김포는 강서구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생활권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 씨는 망설임 없이 김포로 이사했습니다. 출퇴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이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서울 전세금의 급등입니다. 몇 년 사이 서울 전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이런 지역은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둘째는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가 낙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신도시들이 생겼습니다. 하남, 김포, 광명, 과천 이런 곳들이 발전했습니다.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지하철이 연장되고 도로가 뚫렸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셋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정 씨는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경기도로 가냐는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경기도도 살기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문화시설이 많았습니다. 킨텍스, 아람누리, 호수공원,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서울보다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경기도도 좋다고.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경기도 이주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최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최 씨는 남양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저렴했지만 다른 비용이 생겼습니다. 교통비가 늘었습니다.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왕복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출퇴근하는 자녀는 힘들어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미안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부족했습니다. 큰 병원이 멀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최 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문화생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묘하게나 공연장, 백화점 이런 것들이 서울보다 적었습니다. 최 씨는 심심했습니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단점입니다. 전세금은 저렴하지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이 있는지, 병원을 자주 가는지, 문화생활을 즐기는지. 하지만 장점도 분명합니다. 강 씨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평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집이 넓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작은 투룸에 살았는데 평택에서는 큰 쓰리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넓었습니다. 강 씨는 행복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산책로도 있었고 운동시설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세금을 적게 내니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강 씨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중 어디가 좋을까요? 지역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송 씨는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부천을 선택했습니다. 서울과 가까웠고 지하철이 여러 노선 지나갔습니다. 전세금도 적당했습니다. 송 씨는 만족했습니다. 안 씨는 용인을 택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았습니다. 에버랜드부 가까워서 손주들과 놀러가기 좋았습니다. 전세금도 저렴했습니다. 안 씨는 행복했습니다. 임 씨는 의정부로 갔습니다.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전세금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임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지역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통입니다. 지하철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서울에 가기 편합니다. 차가 없어도 됩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알아보십시오. 둘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마트, 병원, 은행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생활이 편리한지. 셋째는 전세금입니다. 너무 저렴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적정 가격의 곳을 찾으십시오. 넷째는 미래 발전 가능성입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나중에 교통이 더 좋아지고 편의시설이 늘어날 곳,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한 씨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광명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이 있고 생활이 편리하고 전세금이 적당하고 발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 씨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서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처음에 경기도 이주를 필패로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것이 패배 같았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필패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 선택,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 서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장점들이. 서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서울이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경기도도 충분히 좋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로 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추세입니다. 서울 전세금은 계속 오를 것이고 경기도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힘들게 버틸 것인가, 경기도로 가서 여유롭게 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닙니다. 당당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 타이밍입니다. 배 씨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배 씨는 전세 만료 직전까지 서울에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결국 만료 한 달 전에야 경기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니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이미 계약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조건이 안 좋은 곳들이었습니다. 배 씨는 어쩔 수 없이 타협했습니다. 역에서 먼 곳, 오래된 아파트, 후회가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전세 만료 6개월 전부터 알아보십시오. 경기도 여러 지역을 돌아보십시오. 비교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급하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 씨는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경기도를 다녔습니다. 분당, 판교, 광교, 동탄, 여러 신도시를 봤습니다. 각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전세금, 교통, 환경, 편의시설,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오 씨는 결국 분당을 선택했습니다. 전세금은 서울보다 조금 낮았지만 환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계획도시라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도 많고 문화시설도 좋았습니다. 오 씨는 만족했습니다. 1년간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 씨는 이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유 씨는 관심 있는 지역의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살기 어떤지. 주민들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알려줬습니다.
교통이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것, 겨울에 춥다는 것, 하지만 아이 키우기는 좋다는 것. 이런 생생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도 중요합니다. 낮에만 가지 말고 저녁에도 가보십시오. 주말에도 가보십시오.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상황도 확인하십시오. 주변 환경도 걸어서 둘러보십시오. 조 씨는 이것을 철저히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가서 퇴근 시간 교통을 봤습니다. 주말에 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 동네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조 씨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경기도 이주시 경제적 계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세금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차 씨는 이것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차 씨는 전세금이 2억 원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돈을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차가 필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샀습니다.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더 나왔습니다. 난방비도 서울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제로 아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차 씨는 후회했습니다. 미리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 전세금 차액만 보지 마십시오. 교통비, 관리비, 난방비, 차량 유지비, 모든 것을 계산하십시오. 총 비용을 비교하십시오. 반면 권 씨는 현명했습니다. 권 씨는 전세금 차액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적금으로 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도 미리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는 계획적으로 이주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노 씨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노 씨는 서울에서 자녀들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주 만났고 손주들을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이사하면 멀어집니다. 노 씨는 자녀들과 상의했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편하게 사시라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노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실제로 이사 후에도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웠습니다. 노 씨는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이해를 구하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처음에 외로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 친구들은 멀었습니다. 도시는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등산 모임, 탁구 모임,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 전세 때문에 온 사람들, 서로 공감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경기도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여유입니다. 라 씨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라 씨는 서울에서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복잡한 교통, 빠른 속도, 경쟁적인 분위기. 라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오니 달랐습니다. 느긋했습니다. 사람들도 여유로웠습니다. 길도 덜 막혔습니다. 라 씨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라 씨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꿈도 꿔지 못했던 일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라 씨는 행복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중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 씨는 경기도 이주 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운동할 곳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은 비쌌고 공원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운동시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산책로도 많았습니다. 마 씨는 매일 걸었습니다.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마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사 온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공기, 소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병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환경이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경기도 이주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 씨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 씨는 처음에 전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왔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여유, 좋은 환경, 느긋한 생활, 새로운 친구들. 바 씨는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바 씨는 감사했습니다. 전세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경기도는 충분히 살만한 곳입니다. 어쩌면 서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세 만료가 임박해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아보십시오.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경기도를 둘러보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